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안면 인식 장애를 거론하면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먼저 과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전혀 모를 수가 없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대표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입장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다음 주 조사에서도 서면 기준 형식을 가능하실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명함을 80만 장 뿌렸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 인식 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라고 어제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도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도 어떻게 사람 얼굴 잘 기억하세요? 저는 심지어는 같이 식사를 했던 기자분을 아예 기억을 못했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요. 과거에 정당팀 기자로 출입을 하는 동안 그때 이제 김영란법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식사를 여러 차례 했던 정치인이 계십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당연히 저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저를 기억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정치인은 정말 불특정 다수를 많이 유권자, 언론인 할 것 없이 만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 사람 머릿속엔 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반추해서 돌아보면 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이력을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성남시 산하기관의 또 공무원분이셨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내심의 의사인 겁니다. 그 부분으로 법적인 잣대를 대서 이 부분이 허위다라고 해서 기소한 전례도 찾아보기 어렵겠거니와 이 어떤 본인의 주장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상식에 어긋난다거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대표적인 이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진 분이 있는데 미국 배우죠, 브래드 피트. 이분이 안면 인식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그런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사실 구자웅 차장, 네. 이게 정치인들이 워낙 명함을 많이 뿌리잖아요. 선거 때도 뿌리고 여러 가지 또 당대표 나갈 때도 뿌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도 같이 가고 골프 카트도 같이 타고 여러 가지 같은 보고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모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안면인식 장애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안면인식 장애는 이제 심리적 요인보다는 이렇게 뇌 질환의 경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MRI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인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본 사람을 계속 몰라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제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안면인식 장애를 가진 분이 이 국가를 대표하는 일을 한다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이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면 하루빨리 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안면인식 장애를 얘기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 겁니다.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자신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병명을 가져왔을 텐데 글쎄요. 이것은 그 재판장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안면인식 장애가 있을 정도로 사람을 몰라봤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나본 사람들의 증언도 이재명 대표는 언제 오래전에 만나도 어디에서 봤는지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말씀이 진실에 부합할 수도 있겠지만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저렇게 안면인식 장애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 변호사님 할 말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이 비유는요, 가장 비슷한 비유는 성경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한 거
이게 가장 두 개가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럼 이게 베드로가 안면 인식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로마 총독이 나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모른다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안면 인식 장애 때문에 김문기 씨 모른다 했을까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김문기 씨 잘 안다고 하면 대장동에 말리될 것 싶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모른다. 이거는 이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로 한 거 이게 명백합니다. 다른 거는 저는 이제 제가 골프를 안 쳐요. 근데 제가 요트는 딱 평생 한 번 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김문기 씨하고 요트를 수행비서하고 3명이 탔잖아요. 유동규 씨는 못 타고. 근데 평생 요트 몇 번 탔겠어요. 요트 탄 사람들이 기억 못하면 정치 접어야죠 이제. 명백하다는 말씀은 뭐 서두에 선생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신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아니라 참모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 김용전 부원장의 과거 발언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복심 정말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의 복심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10%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측근과 참모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1월에 분신 같은 사람이다. 그랬고 2020년 같은 1월과 2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이재명의 복심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난 근데 어제는 얘기가 바뀌어서 난 이재명 측근이 아닌 참모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님 보시기에는 측근과 참모, 측근은 이게 동선상에서 있는 것 같고 참모는 아래 위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용전 부원장이 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측근이라 그랬을 때 그런 표현이나 자신의 지위를 좀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모라고 하죠. 측근이라고 하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느낌이 있어요. 참모라고 하면 어떤 자신이 모시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지시했을 때 그대로 이행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결국 계속 재판이 진행되다가 상황이 공공해지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했다. 향후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 어떤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 전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은 계속 엇갈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재판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 3명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3명이 이재명 대표, 김용전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용전 부원장까지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면 향후 재판은 조금 더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